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수학 시간에는 도전 수학, 무게와 두께를 구해볼까요?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. 수학 교과서는 66쪽, 67쪽입니다. 66쪽의 내용부터 같이 살펴볼게요. 색종이 한 장의 무게가 얼마인지 구해봅시다. 지금 여기에 보면 색종이 여러 묶음과 저울, 그리고 계산기가 있는데요.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게요.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전자저울로 재어보세요. 아마 여러분 가정에 일반 체중계는 있어도 색종이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전자저울은 잘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이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재는 것,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선 그 아래 내용부터 볼게요. 그리고 색종이 50장, 50장의 무게를 전자저울로 재어보세요. 한 장의 무게를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 50장의 무게를 전자저울로 측정을 해볼게요.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전자저울로 잰 색종이 한 장의 무게가 정확할 것인가 를 생각을 해볼 거고요. 전자저울과 계산기로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저울과 계산기를 사용하여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구해보는 내용까지 살펴볼 텐데요. 먼저 이 두 내용을 색종이와 전자저울을 가지고 실제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가 색종이 한 장의 무게와 색종이 50장, 50장의 무게를 측정을 해 볼 텐데요. 여기 전자저울 그리고 색종이 50장이 있습니다. 전자저울을 가운데 두고 먼저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측정을 해 볼게요. 지금 0점이 조절이 되어 있으니까요. 색종이 한 장을 저울에 올려보면 네, 무게가 1.5g이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색종이 신장을 한 번에 올려볼게요. 지금 이만큼, 이 색종이 신장이거든요. 자, 그러면 이것을 전자저울에 올렸을 때 네, 그 무게는 75.1 혹은 2g 정도 되거든요. 가운데 두었을 때 75.12 왔다 갔다 합니다. 지금 75.1g에 멈췄죠.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75.1로 네, 2로 네, 75.2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. 한 장을 측정했을 때 1.5g, 두 개를 아니죠. 50개를 측정했을 때 75.2g이 나왔습니다. 다시 교과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,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전자저울로 측정을 했을 때 1.5g이 나왔습니다. 색종이 50장, 50장의 무게를 측정했을 때 75.12 왔다 갔다 하기는 했어요. 우리가 75.2g 이라고 생각을 해줍시다. 자, 그러면 전자저울로 잰 색종이 한 장의 무게 1.5g 이것이 정확할지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이 전자저울이 아까 측정했을 때 보셨겠지만 소수 첫째 자리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둘째 자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.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. 그리고 색종이 한 장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서 정확도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색종이 한 장의 무게는 정확하지 않다.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1.5g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색종이 한 장의 무게가 실제로 1.5g 이라면 색종이 50장, 50장의 무게는 1.5 곱하기 50 이것을 계산한 값 75거든요. 75g이 나와야 합니다.
그런데 우리가 실제 측정했을 때 75.2g이 되었죠. 색종이 50장의 무게가 그것을 이제 75g을 초과했기 때문에 색종이 한 장의 무게는 1.5g이 아니다. 사실 1.5g이 가깝기는 합니다. 그렇죠? 75g에 가깝게 나오기는 했어요.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려면 전자저울과 계산기로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구할 수 있는 방법. 우리가 색종이 50장을 측정을 했더니 75.2g이 나왔죠.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. 색종이 한 장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색종이 50장의 무게를 저울로 측정해서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구해줄 수 있는데요. 50장의 무게를, 색종이 50장의 무게를 측정합니다. 측정하고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하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5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. 그러면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선생님이 사용한 저울은 그래도 조금 정확한 저울이었어요. 나름대로.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왔다면 더 완벽하기는 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 75.2 이것을 5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.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75.2 나누기 50 그러면 1.504 1.504g이 색종이 한 장의 무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왔다 갔다 했던 것이 75.1 하고도 왔다 갔다 했었죠. 만약 색종이 50장의 무게를 75.1 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색종이 한 장의 무게는 1.502 1.502g이 나오겠죠. 사실 여기 1.5g 이라고 측정한 한 장의 무게도 거의 정확한 것이긴 합니다. 그런데 확실히 1.5다 말하기는 어려웠다는 거. 소수 둘째 자리 혹은 셋째 자리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었다면 정말 거의 완벽하게, 뭐 100%는 아니겠지만 실제 색종이 한 장의 무게까지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저울이었기 때문에 이 둘째, 셋째 자리까지 측정해 주기는 어려웠습니다. 따라서 색종이 한 장의 무게는 1.504g 혹은 1.502g 정도로 짐작을 해줄 수 있겠네요.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. 색종이 한 장의 두께, 이번엔 두께예요. 얼마인지 구해봅시다. 자와 계산기로 색종이 한 장의 두께를 구해보세요. 그리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리해보세요.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자를 가지고 색종이 한 장의 두께를 구하기란 정말 어렵겠죠. 왜냐면 우리 자의 최소 눈금 단위가 1mm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색종이 한 장은 1mm가 안 됩니다. 우리가 가진 자로는 색종이 한 장의 두께를 구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우리가 방금 첫 번째 무게를 측정했던 것처럼 색종이 여러 장을 가지고 측정을 한 다음 색종이의 장수로 나눠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은 지금 방금 색종이 50장, 50장을 사용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색종이 50장의 50장의 두께를 측정을 할 겁니다. 재어보니 얼마가 나오겠죠? 그리고 계산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온 수를 50장 나누면 또 얼마가 나오겠죠? 이므로 색종이 한 장의 두께는 입니다.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. 자, 이 빈칸을 띄워두고 선생님이 실제로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해볼게요.
실제 색종이 한 장의 두께를 우리가 구해주려고 하고요. 색종이 50장의 두께를 먼저 측정을 해야겠죠? 네, 이렇게 놔두고 실제 색종이 50장의 두께를 먼저 자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색종이 신장과 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색종이 한 장의 두께를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교과서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단위가 자의 최소 눈금이 1mm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작아서 한 장의 두께를 바로 측정하기는 어려워요. 따라서 우리가 이 신장의 두께를 한꺼번에 측정을 해줄 텐데요. 이것도 사실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가까이 측정을 해보면 지금 여기 처음 시작하는 자 눈금을 잘 맞추어서 측정을 해보면 약 4.5mm, 4mm 지금 이게 겹쳐져서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되는데요. 이쪽으로 해볼까요?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두께를 측정했을 때 빛이 반사돼서 약 4mm 정도 딱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색종이 신장을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두께가 4mm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교과서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. 자, 우리가 색종이 50장의 두께를 재어보니 4mm가 나왔죠. 대략적으로. 물론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계산기를 사용해서 4mm를 50으로 나누면 4 나누기 50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되죠. 계산기를 사용해주면 4 나누기 50 0.08이 됩니다. 따라서 0.08이므로 색종이 한 장의 두께는 0.08mm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물론 여러분이 측정한 것과 선생님이 측정한 것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. 선생님이 측정한 50장의 두께도 정확하다라고 말하긴 조금 어려우니까요.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과 비교해 보세요. 선생님은 색종이 50장, 신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20장, 30장 다른 장수를 가지고 측정을 한 다음 그 장수만큼 나누어서 색종이 한 장의 두께를 구해준 친구도 있을 거고요. 혹은 색다른 방법으로 색종이 한 장의 두께를 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아래로 넘어가서 색종이의 무게와 두께를 구한 방법을 이용하여 무게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물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 써보세요.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를 측정할 때는 너무 가볍거나 너무 작아서 하기가 어렵고 측정하기가 어렵고 여러 장을 측정한 다음 그 개수만큼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. 예를 들어 침핀 하나의 무게도 그렇겠죠.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화장지, 휴지 한 장의 무게. 이건 너무 가볍겠죠? 그래서 여러 장을 측정을 하고 그 장수만큼 나눠 주어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예를 들어 사푸심 한 개의 무게도 마찬가지이고요. 쌀알, 우리가 먹는 쌀알 한 톨의 무게, 그리고 바늘 한 개의 무게, 이런 것들도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개를 측정을 해주고 그 개수만큼 나눠주는 것이 더 정확한 측정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